사우디 27조, 미국 100조, 캐나다 따위 버리고 한화가 노리는 진짜 세계 재패. 60조 원짜리 초대형 국방 프로젝트를 날리고도 속으로 웃고 있는 한국 기업이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독일에게 계약을 빼앗겼다는 보도가 나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입니다. 한국의 한화오션은 미련조차 없다는 듯 조용히 그러나 칼같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현지에 짓기로 했던 조선 인력 훈련 허브도 백지화했습니다. 3천억 원이 넘게 들어가기로 했던 대형 특수 강제 공장 투자의 꿈도 날아갔습니다. 친환경 수소와 LNG 사업은 물론이고 K9, 자주포와 천무다련장 로켓을 현지에서 함께 만들자던 수조원대 지상 방산 합작까지 캐나다에 걸려있던 한화의 모든 초대형 사업이 단 한순간에 싹 증발해 버린 겁니다. 이를 지켜본 캐나다 현지 언론과 정계에서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방산의 소리 없는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반격이다. 캐나다 매체들이 뒤늦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60조 원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눈앞에서 놓친 한화오션. 경영진의 표정이 오히려 밝아진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30분 완전판 영상에서는 한화가 현지에서 접어버린 5가지 핵심 패키지의 실체와 독일 잠수함이 품고 있는 충격적인 결함 잔혹사, 나토라는 견고한 정치적 장벽의 한계, 그리고 한화가 진짜로 노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의 100조 원대 초대형 시장의 전말까지 공개된 사실과 정밀한 숫자를 바탕으로 단 하나도 놓침없이 철저하게 파헤쳐 드립니다. 일부 캐나다의 착각과 한화가 철수한 5대 패키지의 실체. 이야기는 2026년 7월 초 캐나다 오타와에서 시작됩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수건 사업이었던 차세대 잠수함 사업, 즉 CPSP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의 TKMS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초도함 도입과 유지 보수,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업 규모는 최소 60조 원에서 100조 원에 육박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지난 몇 년간 이 수주를 위해 사력을 다해 공을 들여왔습니다. 한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보여준 압도적인 성능과 빠른 납기 능력 덕분에 국내외 전문가들 모두 한국의 승리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독일의 승리였습니다. 국내 방산업계와 언론에는 순식간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진짜 반전은 계약 발표 직후에 터져나왔습니다. 낙방한 한화오션이 눈물을 흘리며 후퇴하기는커녕 전광석화 같은 속도로 캐나다 관련 사업을 대거 정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화가 캐나다에서 철수한 프로젝트는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 해군의 오랜 수건이었던 조선 인력 및 숙련공 육성을 위한 조선 훈련 허브 건립 사업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오랫동안 전문 조선 인력이 부족해서 해군 함정이 고장나도 제때 고치지 못하는 심각한 인프라 공백을 겪어왔습니다. 한화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거제 조선소 교육 시스템을 캐나다 현지에 그대로 이식해주기로 약속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캐나다의 대표적 철강 기업인 알고마 스틸과 손잡고 추진하던 3천억 원 규모의 잠수함용 고강도 특수강 생산 공장 설립이었습니다. 이 공장이 들어서면 캐나다는 사상 최초로 자국 내에서 잠수함용 특수강제를 직접 생산하는 방산 자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화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연계된 친환경 수소 및 LNG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였습니다. 캐나다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핵심 동력이 될 예정이었던 대형 에너지 사업이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지상 방산 분야의 꽃이라 불리는 K9, 자주포와 천무다련장 로켓의 현지 합작 생산 및 기술 이전 사업이었습니다. 캐나다 육군의 화력을 단숨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모든 대형 사업들이 불과 며칠 만에 연쇄적으로 백지화되자 캐나다 산업계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국민들은 처음에 잠수함 사업 하나 떨어졌다고 이렇게까지 치사하게 다 철수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방산 시장의 생리를 들여다보면 이건 휘침이나 감정적 대응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화가 제시했던 5대 프로젝트는 모두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를 전제로 설계된 일종의 조건부 절충교역 패키지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수주해서 발생하는 수익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현지에 재투자하는 구조였는데 잠수함 수주가 무산된 이상 그 막대한 투자를 유지할 명분도 실익도 사라진 것입니다. 독일 TKMS는 캐나다 정치권을 향해 GDP 기여도 860억, 캐나다 달러와 6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오프셋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정치적 성과가 급했던 캐나다 정부는 독일이 제시한 이 화려한 숫자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공약은 어디까지나 향후 수십 년 동안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장기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반면 한화가 가져오려 했던 프로젝트들은 당장 눈앞에서 캐나다의 제조업과 방산, 인프라를 부활시킬 실체적인 투자였습니다. 잠수함 12척을 얻는 대가로 자국 제조업의 체질을 바꿀 기회를 통째로 날려버린 캐나다. 현지 매체들은 뒤늦게 발을 동동 구르며 후회의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2부 독일 잠수함의 숨겨진 그림자와 214급 결함 잔혹사. 그렇다면 캐나다가 한화의 실체적 인프라를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한 독일 TKMS의 잠수함은 과연 안전할까요? 세계적인 군사 전문가들과 방산 분석가들은 캐나다의 이번 결정에 심각한 기술적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검증되지 않은 신형 설계입니다. 이번에 캐나다가 선택한 독일의 타입 212CD 잠수함은 기존에 운영되던 212급을 대형화하여 개조 중인 모델입니다. 문제는 이 잠수함이 아직 실전 배치는커녕 초도함조차 완공되어 바다에 떠본 적이 없는 설계도상의 함정이라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첫 번째 잠수함을 2033년까지 인도받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방산업계에서는 이 일정이 지켜질 가능성을 지극히 낮게 봅니다. 새로운 잠수함을 처음 건조할 때 발생하는 온갖 기술적 시행착오와 설계 변경은 인도를 수년씩 지연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잠수함의 기술적 리스크를 말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대 초반 전 세계 방산업계를 흔들었던 그리스 214급 심해 결함 분쟁입니다. 당시 그리스 정부는 독일 HDW, 즉 현재 TKMS로부터 214급 잠수함인 피피노삼을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시운전 과정에서 충격적인 치명적 결함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악천후 속에서 자망하던 잠수함이 한쪽으로 무려 46도나 기울어지는 이른바 최대 횡경사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잠수함이 46도로 기울어진다는 것은 내부 승조원들이 벽에 부딪혀 부상을 입고 내부 장비가 정상 작동할 수 없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비상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중무소음 항해의 핵심인 연료전지 AIP 시스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소음이 발생했고 프로펠러가 돌 때 기포가 발생하는 공동현상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분노한 그리스 정부는 잠수함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독일 측은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며 반발했고 결국 양측은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중재재판소로 향해 수년간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최초 계약 이후 온갖 기술 수정과 법적 분쟁을 거쳐 잠수함이 그리스 해군에 최종 인도되기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잔혹사는 그리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독일로부터 214급 기술을 도입해 손원 1급 잠수함을 건조했던 한국 해군 역시 초기 운영 과정에서 추진축, 소음과 결함으로 상당한 애를 먹어야 했습니다. 독일 TKMS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건조 역사를 가진 명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검증이 끝나지 않은 신형 잠수함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일정 지연과 기술적 혼란은 온전히 구매국인 캐나다 해군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3부 나토 장벽을 넘은 한국 K 잠수함의 압도적 성능. 그렇다면 캐나다 수주전에서 밀린 한국의 KSS-3, 즉 도산 안창호급 배치 2 잠수함은 성능이 부족했던 걸까요? 단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적 완성도와 검증된 실전 데이터, 그리고 약속된 기한 내에 배를 만들어내는 납기 능력에서는 한국이 독일을 압도했습니다. 한화오션이 건조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의 역사를 새로 쓴 혁신적인 함정입니다.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 체계와 공기분료 추진기관, 즉 AIP를 동시에 탑재하여 수중 자막 능력을 파격적으로 늘렸습니다. 기존 납축전지를 사용하는 잠수함들이 며칠에 한 번씩 수면 위로 올라와 엔진을 돌려야 했던 반면 도산 안창호급은 3주 이상 바닷속에 깊이 숨어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3,000톤급 디젤 잠수함 중에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이 은밀하게 침투하여 적의 핵심 거점을 탄도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는 막강한 전략 무기인 것입니다. 2026년 상반기 한국 해군의 도산 안창호함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른 배의 도움 없이 자체 동력만으로 넓은 태평양을 무사히 횡단하여 하와이에서 열린 림페 2026 훈련에 참가한 것입니다. 수만 킬로미터를 항해하는 동안 단 한 번의 기계 고장도 없이 작전을 완수하며 완벽한 신뢰성과 실전 데이터를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성능도 완벽하고 실전 데이터도 입증되었으며 가격과 납기 면에서도 뛰어났던 한국 잠수함. 그런 한국이 캐나다에서 고배를 마신 결정적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나토라는 정치적 장벽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의 창립 멤버이자 핵심 회원국입니다. 나토 체제 아래서는 무기 체계의 상호 운용성과 유럽 동맹국들 간의 안보 연대가 무엇보다 강력한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캐나다 국방부 입장에서는 비나토 국가인 한국에 아무리 뛰어난 무기를 사는 것보다 같은 나토 동맹국인 독일과의 군사적 고리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안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화오션은 성능이나 기술력에서 진 것이 아니라 나토 회원국 간의 상호 묵계라는 철벽 같은 정치적 판돈 계산에 부딪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냉정한 진실을 확인한 한화 경영진은 주저없이 행동했습니다. 나토라는 불평등한 룰이 작용하는 판에서 미련을 두기보다 자신들의 기술력이 온전히 평가받을 수 있는 더 넓은 시장으로 눈을 돌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사부, 나토 문턱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 스냅2 수주전. 한화오션이 캐나다에 짐을 싸서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중동의 거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스냅2, 즉 사우디 해군 확장 프로그램 2단계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전체 규모는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 중 5척에서 6척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만 따져도 최소 6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이 캐나다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토라는 정치적 프레임이나 동맹 간의 카르텔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청정구역이라는 점입니다. 사우디 시장은 오직 누가 더 뛰어난 성능의 잠수함을 만드는가, 누가 자국 내 현지화를 완벽히 이뤄주는가, 그리고 누가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배를 인도해 주는가라는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진검승부의 장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자국의 국가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 목표 중 하나는 2018년 불과 4%에 불과했던 국방 현지화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2024년 말 기준 사우디의 국방 현지화율은 이미 24.89%를 넘어서며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완성된 잠수함을 돈 주고 사오는 쇼핑이 아닙니다. 자국 영토 안에 정비창을 지어주고 사우디 기술자들을 훈련시켜 정비 기술을 전수하며 부품의 현지 생산 비중을 최대한 늘려줄 진정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방산의 독보적인 강점이 빛을 발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전통 유럽 방산 강국들은 엄격한 무기 수출 규제와 자국 중심의 기술 통제 정책 때문에 핵심 기술을 해외에 넘겨주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나가파사급 잠수함 3척을 수출하면서 현지 조선소에서 함께 배를 건조하는 기술 이전을 성공시켰습니다. 또한 중남미 페루에서는 HDS-1500 잠수함 공동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현지 조선 산업을 함께 키워주는 모델을 완벽히 입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 자신들의 비전 2030을 함께 이뤄줄 가장 솔직하고 확실한 파트너는 바로 한국인 것입니다. 나토라는 불공정한 룰이 없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화오션은 독일 TKEMS, 프랑스 나발그룹과 오직 실력과 파트너십만으로 대등한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5부 미국 필리 조선소 인수와 100조 원대 마스가 시작.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6조 원 시장조차 한화가 그리는 거대한 그림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화오션이 진짜로 노리고 있는 전 세계 방산의 끝판왕, 그것은 바로 미국 해군의 함정 및 MRO 시장입니다. 최근 한미 방산업계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마스가, 즉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대형 프로젝트 구상입니다. 현재 미국 해군은 세계 패권을 위협하는 중국의 폭발적인 해군력 증강에 맞서 함정을 급격히 늘려야 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 능력을 바탕으로 매년 수십 척의 군함을 바다에 띄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자국 내 제조업과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함정을 새로 짓는 것은 고사하고 고장난 기존 군함을 정비하는 것조차 수년씩 밀려있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미국 해군의 최첨단 함정들이 정비를 받지 못해 도크에 묶여있는 사이 전력 공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미군의 결정적 약점을 정확히 파악한 한화그룹은 사상 초유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2024년 한화는 1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필리 조선소를 전격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필리 조선소를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방산 도크로 바꾸기 위해 5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8천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추가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인수는 글로벌 방산 역사에 남을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은 존스법 등 엄격한 법률을 통해 외국 기업이 자국 내에서 함정을 건조하거나 정비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화는 미국 현지 조선소를 직접 인수하는 전공법을 통해 미국 시장의 견고한 문을 안에서 열어 제낀 것입니다. 미국 정부와 국방부 역시 한화의 파격적인 투자와 조선 건조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한화오션에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현재는 단순 보조함을 넘어 미 해군의 핵심 전력인 핵추진 잠수함의 유지, 보수와 정비 지원까지 필리 조선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해군의 연간 함정 MRO 시장 규모만 매년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향후 10년간 열릴 미국 함정 신조 및 정비 시장의 전체 규모는 100조 원을 가볍게 뛰어넘습니다. 캐나다의 60조 원 수주전에 묶여 현지 투자에 자금을 낭비하기보다 필리 조선소를 거점으로 미국 해군이라는 전 세계 최대의 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한화에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명하고 거대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에필로그, 방산의 본질과 K조선이 쓸 새로운 역사. 시간을 뒤로 돌려 1990년대 초반을 되돌아봅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자체 잠수함 건조 기술이 전혀 없어 독일로부터 209급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아야 했던 변방의 기술 수입국이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의 눈치를 보며 도면을 공부하던 한국의 엔지니어들. 그로부터 불과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의 리튬 배터리 AIP 잠수함을 독자 개발하고 전 세계 시장에서 독일과 당당히 어깨를 견주는 방산 강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방산 수주는 단순히 무기 한 대를 더 팔고 오는 단발성 장사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압도적인 기술 데이터, 구매국과의 약속된 납기를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는 신뢰, 그리고 상대국의 산업까지 함께 일으켜 세우는 고도의 패키지 솔루션이 결합된 종합 예술입니다. 캐나다에서의 전격적인 사업 철수는 결코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불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시장에서
미련 없이 발을 빼고 미국과 중동이라는 더 거대한 시장을 향해 자원을 집중하는 한화의 냉철한 경영 전략이었습니다. 진쪽이 웃고 있다. 지금 한화오션이 짓고 있는 미소는 차가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정확히 읽고 더 거대한 승리를 준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한 여유입니다. 세계의 바다를 향해 뻗어나가는 대한민국 방산과 K조선의 위대한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